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키워드는 D-1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대선입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증가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핵심을 뭘로 봐주실까 궁금했는데 이 내부적인 대선 D-1 잡아주셨어요.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 흐름 보신다라면 금요일장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의 주체는 또 방산이라든지 일부 원전, 그다음에 건설주들, 장 초반에 약했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다 이내 빠르게 지금 강하게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고요. 다른 건설주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H&M 같은 회원주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NC소프트도 오늘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대형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엔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넷플릭스에서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엔터주들, 오늘 YG 엔터 강세 보여주고, JYP 엔터도 강세 보여주고, 하이브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놓고 반도체도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약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특히 2차 전지, 전고체 섹터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유력 주자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보 마그네틱스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급등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대학바이오 섹터주들은 일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입니다. 오늘 GCC에 급등하는 모습이고 알테오젠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에이벨바이오 좀 약한 모습,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주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미용기기도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APR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리콘2도 지난주부터 계속 강세였었습니다. 실리콘2, 코스맥스 계속 쉬고 있던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해서 한국폴마까지 해서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비만 관련해서도 지금 대화제약에 좀 강세가 눈에 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톡스 섹터는 메디톡스는 하락하고 휴젤과 파마리서치 좀 반등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는 대체로 조정 중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철강 관세 관련 우려감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도 좀 약한 흐름 같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조정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반등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선별적인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전고체 왜 가나 했더니 이쪽도 정책 모멘텀이네요. 선거 쪽 영향을 받는 건데, 이렇듯 워낙에 또 많은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투표를 하루 앞두고서 팔아야 될 쪽,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쪽 나눠주신다면요? 이게 참 팔기도 그렇고 계속 가져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변치 않을 정책, 계속 이어질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겠죠. 가장 핵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 지나고 나면 일정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화답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피로도가 누적된 정책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종목들은 선거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 유력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 정책을 이어갈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 부분 이슈가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라면 당연히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소비 sek터 내에서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들,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그러니까 내수 부양이라든지 관세 정책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정부의 정책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은 꾸준히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들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좀 소비 쪽으로 좀 계속 트렌드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수 부양 의지는 누가 돼도
가능하다라는 측면 좀 봐주신다라면은 건설주들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도 국내 정책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해외 정책에서의 꾸준함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약간 좀 불편한 쪽들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들이죠. 이거는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대선과 관련됐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를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조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철강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주도주 섹터의 주도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고점권의 등락 과정 속에서 매물이 선거 이후에 출회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이런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소비라든지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중형급, 중소형급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흐름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기존 주도주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뭐 그다음에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은 뭐 일단 추세상에서는 지금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매물이 일시적으로 계속 출회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주도주한테는 좀 좋겠고, 낙폭과대 주들한테는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의 정책과 관련되는 기대감이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저점권에서 지금 쇼커버가 일정 부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관련도 그렇고 낙폭과대 뭐 에코프로 급주들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친환경과 배터리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변화가 정권이 바뀌면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쇼커버리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조금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이격 교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급등주들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좀 차익실현 매물을 한번 고려하시는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선거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시장이 눈치 보는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에서 전략 내지는 보유한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도 같이 좀 병행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든지 간에 실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중국과의 기술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이런 쪽 소비 섹터 내에서 일정 부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